안녕하십니까.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인데 시험지 정답지를 찾아냈어요. 시험지를 가지고 회고해보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 문제 한 문제 하려는데 먼저 구약 먼저 할까 하다가 그냥 교리화장적 한국감리교회사 구약, 신약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리교회사는 어쩌냐고요?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실제 시험지를 한번 회고해보는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한번 제가 보는 대로 이제 끊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화 장정 이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화 장정은 각 문제 3점짜리고 99점이 만점일지 아니면 보너스 점수가 1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 33문제가 나오는 영상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비슷한 유형이 2014년도에 한번 나왔고 23년도에 한번 나왔네요. 문제의 내용을 보면 다음은 1784년 존 웨슬리가 영국 성공의 39개조 종교 강령을 25개조로 줄여서 감리의 종교 강령이라는 이름을 발표한 내용의 항목이다. 내용 중 아닌 것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지선다 4개 문제 나오면 되는데 객관식이 5개부터 나왔네요. 특별히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우는지 설명을 모르겠어요. 웨슬리의 종교 강령 이것도 오타가 나왔네요. 강력이 아니라 강령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오타도 낼 수 있죠. 강령이 25개가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근데 그 정답이 3번이었어요. 이거 참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건 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3번 세속권세 복종이 아무튼 아니요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21년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왔고 23년도에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감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한 항목이다. 빈칸에 맞는 말을 쓰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감리회 신앙 고백 이거 하나요? 안 왔는데 이거 나보다도 어린 놈의 자식 어린 놈의 자식 어린 놈의 자식 제가 1986년생인데 나보다도 연한데 이거를 그러네요. 아무튼 이것도 넘어갑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 제 모습을 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참 보기 편하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22년, 23년 2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객관식도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헌법 총칙의 내용이다.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우리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라 하며 이화 감리회라 한다. 누가 그러더군요. 감리교라고 안 하고 감리회라고 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제가 감리교 본부에서 말을 했다가 본부 직원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전 이 부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감리회 교인들이 준수해야 할 사회생활의 신앙적 규범이다. 근데 사회신경 우리가 읊지도 않는데 참 근데 시험에는 나오네요. 감리회 예배서 예문은 총회에서 정하고 이를 교회에서 시행한다. 근데 우리가 3번이 정답이에요. 왜냐? 여기 밑에 제가 이렇게 정했죠? 썼죠? 감리회 예배서는
입법위에서 제정한다. 네, 여기가 바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죠. 감리회의 기본 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 예, 제가 알기로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도 3번이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 문구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총회에서 제정하고 이를 교회에서 시행한다. 예, 총회가 아니라 입법의회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는 거 다 거기서 그이지 뭐. 자, 이거 4번. 이 내용이 15년도, 16년도 나오다가 이런 유형이 15년도, 16년도 나오다가 23년도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회원에 대한 내용이자 다음 중 틀린 것은? 틀린 거래요. 자, 교인은 원입인, 학습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예, 학습인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구분해놨죠. 네, 교인의 구분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네, 평신도의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사역자는 신방전도사, 교육사로 구분한다. 다 맞아. 아무튼 이거 학습인 없어요. 무슨 학습인은 뭘 학습해? 교회가 무슨 학교도 맞긴 맞지. 아무튼 학습인 없어요. 자, 아무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오랜만이긴 하지만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 알 수 있죠? 이것만 하면 되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제가 드래그 한 거, 요거 설마 안 해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 있을까요? 없겠지? 그러면 이것만 알면 그냥 충분히 맞출 수 있잖아. 학습인. 설마 글씨가 많아서, 아유, 저 난독증 있어서, 아유, 그냥 찍을래요? 예라이 씨, 수료목 하지마, 임마, 씨. 응? 이것만 외우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 원입인은 세례 안 받은 사람. 세례아동은 세례받은 초등학생 이하. 세례인은 세례받은 중고등학생. 입교인은 세례받은 성인. 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을 했죠. 물론 나이 차이가 뭐 몇 세 이상 어쩌고저쩌고 돼 있지만 대략 뭐 그냥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네. 그래요. 혹시 내가 아까 저 어디 있어요? 마우스에 어딨냐? 그러니까 자, 요 정도는 외우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도 못 외우고 들어가신다면 복사하지 마. 에이, 능력 없는 후배 들어오는 것도 나도 싫어.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교회 직무. 이건 처음 나온 문제인데 조금 좀 봅시다. 이건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보면요, 교회와 국가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회예요. 국가를 섬기면 왠지 좀 우리가 뭐랄까 재정일치 사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무슨 당군한검인가요? 우리가?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여기 밑에 써있죠? 여기 4번에 교회와 사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가 맞는데 교회와 국가를 섬기면 우린 무슨 재정일치 사회입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당군한검이 재정일치 사회였는데 우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처음 나온 유형의 문제죠. 교회 직무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예. 하지만 아무튼 국가를 섬기는 건 아니다. 사회를 섬기는 게 맞다. 이거 왠지 다음에도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6번. 21년도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21년도에 나왔고 23년도에 나왔습니다. 개척교회 분립과 통합하고자 할 개척교회가 분립과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의 개척교회 당회에서 제작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 돈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제가 말했잖아요. 돈은 구역회에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여기 재산권은 구역에서 처리한다. 내용은 제가 본문 그대로 그냥 카피를 했는데
내용은 구역해서 처리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년 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2년 뒤에 한번 또 나오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이런 유형의 교인의 의무에 대한 문제는 이번엔 좀 처음 나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인의 의무로서 성실하게 준행해 내온다. 그 중에 틀린 것은 1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교회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교회에서 판매하는 서적과 물품 등을 구매한다. 정답은 4번이에요. 참 뭐랄까요? 참 보면 3번 같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제가 본문을 좀 봤는데 교인의 의무 5번에 보면 헌금을 내야 한다는 건 있어요. 근데 판매하는 서적과 물품은 강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없네요. 네. 여기 2단 종교에서 좀 뭐랄까 사람들 단체로 그냥 그, 그 가격 후려치기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가 후려치기 그런 건 없어요. 네.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누가 단가 후려치기를 합니까? 자, 2017년도 그리고 23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다음은 개척교회 평신도 임원의 자격 선출 직무에 관한 내용이다. 그 중에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집사는 감리에서 입교인으로 선출된 후 2년이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다. 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입교인이 되고 2년 이상 경과되잖아요. 그럼 20살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20살부터는 안 시켜주고 결혼해야지 시켜주더라고요. 네. 집사는 개척교회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 어쩌고저쩌고 이 부서의 소송과 맡은 직무에 봉사한다. 네. 일하라고. 왜 일 안 하는 거야? 왜 일을 안 할까요? 권사는 입교인 15명의 1명 비율로 선출한다. 입교인 수가 15명 미달이어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했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10명으로.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틀린 거를 창드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좀 헷갈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개정되기 전에는 15명이었는데 이제 10명으로 이제 숫자가 좀 이제 좀 넉넉해졌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잖아. 쉬워. 자, 이 14년도, 17년도, 23년도 다음은 수련 목회자의 자격과 파송 직무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순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수련 목회자 고시에 합격하고 영성 수련을 마친 이가 바로 수련 목회자의 파송에 합당한 사람이죠. 2번 수련 목회자는 한 교회 2명, 매년 2명, 총 6명까지 파송할 수 있다. 옛날에 메가처치에서 이제 수련 목회자를 10명씩 매당 10명, 20명씩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독과점을 막으려고 이런 조항이 좀 생겼어요. 근데 입교인 50명 이상 교회에서도 수련목 1명을 파송했을 때 아니죠? 50명이 아니라 80명이에요. 네. 처음 1명만 80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심우하는 교회에서는 수련 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네. 근데 저 가끔 궁금한 게 있어요.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심우하는 교회에서는 수련 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 가끔 이걸 보면서 딱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들이 담임자면 어떻게 되나요? 가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들이 담임자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언젠간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조항 한번 좀 누가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입법부의 땡. 자, 수령목제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직무 아래 일반 목회 교회 운영 관련 사무행정을 하는 것 수술한다. 하기사 아들한테 이런 걸 수련받는 것도 좀 웃기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예? 제가 말했던 거 취소 다 잊어버리세요. 레드썬. 자,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걸 찾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쉽죠? 제가 말한 것까지만 자세하게 안 풀면 다 쉬워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겠네. 그래, 서적 판매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인정. 자, 10번 문제 가고 있습니다. 이거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20년도, 22년도, 23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개척교회 담임자의 행정 책임자의 직무로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개척교회 담임자의 직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교회 회의의 주재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인을 지도한 자. 자, 법, 뭐 행정, 그러면 이건 행정 책임자 쪽에 가까운 거죠. 딱딱하게 그렇게 돼 있는다. 그럼 교회 소속된 교회 주소, 성명, 세례, 이거 교적부 작성, 이건 행정과 관련된 거죠. 3번 잠깐 넘어가고,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어쩌저쩌 신령상에 정확한 교회 현황 보고서 같은 것, 이거 다 행정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3번은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여 신앙을 지도하여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인 거죠. 저기 제가 여기 딱 보면 여기 몇 번이냐 3번에 보면 영적 지도자 3의 직무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무죠. 그래서 이 10번 문제는 개척교회 담임자로서의 직무, 그것을 구분할 줄 알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쉽죠? 쉬운 거예요. 쉬울 거예요. 자, 11번 문제. 이번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지방의 자격심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할 수 있는 이다. 내용 중 아닌 사람. 그러니까 연회 준회원 허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 사람인데 그냥 간단해요. 서리 전도사급인 사람들. 근데 요 4번은 저기 사역자잖아요. 교역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역자와 사역자만 구분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긴 제가 링크 본문을 복사해 놓은 데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만 4번은 사역자잖아요. 근데 1, 2, 3번은 교역자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랑 사역자만 구분하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해놨을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뭐 신방전도사 적혀 있으면 뭐 신방전도사도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16년도, 17년도, 22년도, 23년도에 나오는데 다음은 연회 준회원의 직무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연회 준회원의 직무이다. 그렇다면 서리 전도사야는 빼는 거죠. 자, 1번 연회에서 파송하는 교회와 기관에서 충실하게 사역한다. 이거는 정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연회에 출석하여 사역한 결과 서면으로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받는다. 네.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준회원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3번은 잠깐 건너뛰고 당의 구역회 지방이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네.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가끔 코로나 걸려서 양해를 구하면 봐줄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3번을 보면 준혜연은 연애에서 의결권이 있으나 발언권은 없다. 반대죠.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이 있습니다. 네. 왜 발언권은 있냐? 라는 거죠. 의결권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자기가 이제 거수해서 하는 그런 의결권인데, 발언권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연애 준혜연이 앞에 나가서 심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건 앞에 나가서 심사를 앞에 나가서 심사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딱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기 이신욱 전도사는 저 자격 없어요 라고 하면 아마 사회보는 감독님이 이신욱 전도사 왜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하세요 하는 발언 기회를 주잖아요. 그때에 의한 발언권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척교회에 대해서 뭐 얼마를 지원해야 하냐, 그 연애 사업에 대한 발언권은 절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괜히 또 연애 감독님들 가서 그냥 할 때 감독님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요 뭐 그거 그 음향 사업 뭐 좀 해봐서 아는데요. 이런 거 하다가요. 저 새끼 싸가지가 없네. 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자기 방어권. 제가 그 웃자고 표현했죠. 자기 방어권이라고 했잖아요. 예, 사실상 발언권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저는 자기 방어권이라고 그냥 웃자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잠깐 짬나는 타임으로 설명하려고 제가 켰는데 이제 다시 끌게요. 네. 자, 다시 이제 13번으로 넘어와서 이런 유형 문제도 또 2023년에 또 나왔는데, 연예 감독의 직무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감독은 해당 연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그렇죠. 해당 연의 최고 임원이 감독이죠. 개척교회, 지방회 및 연예 신령상의 문제, 연예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회와 개척교회를 순방시찰한다. 네, 맞습니다. 2번은 잠깐 넘어가고, 감독은 연예의 신령과 형평과 행정과 그리고 연예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네, 맞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 연회도 보고하나요? 네, 연회 사회도 보지만 거기서 이제 연회 참석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해왔던 실적들을 연회 회원들한테 보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총회에 가서 내가 말이야 우리 연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보고도 합니다. 네. 감독은 교회 자산에 유지되는 편인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 연회에 유지되는 편입할 수 있는 편입 안 했으면 편입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야이 자식아는 안 하겠지만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번이 틀린 건데,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 인사의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파송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파송이 아니라 임면입니다. 네, 임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파송과 임면 이것 좀 많이 틀릴 것 같긴 하네요. 어찌 보면 파송도 맞는 말 같긴 하지만 임면이란 단어도 임면과 파송의 단어는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청빙이란 단어도 있겠고요 하는데, 아무튼 그 단어의 차이점이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러니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틀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3번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군요. 아무튼 요 문제 제가 보기엔 다음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송과 임면,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많이 틀렸을 것 같기도 하네요. 요거 아무튼 요 문제 다음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몇 년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은 이 파송과 인면이라는 단어 몇 번 한번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강조했는데 다음에 나왔는데 틀려버리시면 아이고 그거 뭐 여러분들 잘못이지 뭐 내 잘못입니까? 자, 다음 문제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분명히 강조했어요. 17년도, 20년도, 23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제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 인원 구성으로 틀린 것은, 자, 각 연회와 각 의회의 인원 구성에 대한 건데, 연회와 총회 및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 거의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예, 바로 요게 서로 협의체, 교역자와 평신도를 같은 1대1 구성으로 한다라는 원칙이 있죠. 자격자가 없어 선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 입법의 각 대표는 각각 15%는 여성, 15%는 연령 50세 미만인 중에서 선출한다. 네, 이거 아주 좋은 정신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간 나도 나 50세 미만인데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 및 이사가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된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시킬 수 있다. 네, 불법으로 됐으면 그 행정 책임자가 당연히 할 수 있죠. 각 의회 위원회나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자기 가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나 이사의 토론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신욱 이사장이 이신욱의 엄마와 관련된 안건이 딱 나왔으면 제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냐? 안 되죠. 여기 보면 제가 링크로 걸어놓은 거 4번에 보면 참가할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요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1번 당연히 맞는 거, 2번 맞는 거, 3번 맞는 거네? 그럼 4번이 틀린 거네요 하면서 충분히 소거하는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잘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사 정족수. 이번에 당회에 대한 문제이다. 이번에 틀린 것은 당회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 회원수로 한다. 다만 교회 분립과 통합을 위한 당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탄다 하는데, 자, 분립과 통합과 관련된 것은 3분의 2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립과 통합, 교회가 두 개, 세 개 나눠지거나 합쳐질 때는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충분히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의결정족수 하면서 강조했던 적이 한번 있군요. 있었거든요. 에이구, 괜히 강조했으나 문제는 많이도 안 나왔으면서. 자, 15년도, 17년도, 22년도, 23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역회 직무에 관한 문제이다. 틀린 것은, 자,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 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헌금이 수주된 것을 사문한다. 뭔 소리냐? 사문 또 뭐야? 참 어려운 단어네요. 구역회 아무튼 직무와 관련된 거.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사고구역회라고 하고,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의 실행구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네, 제가 분명히 예전에 얘기했죠. 사고구역회 예전부터 얘기는 했었는데, 구역회는 구역회 회원 중에서 최소 7명 이상의 지방의 대표를 선출한다.
아니죠. 5명 이상의 지방의 대표를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1번에 전년도 수입 지출 결산을 보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아, 그래, 그냥 문자 그 사문이란 단어가 조금 어려울 뿐이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읽다 보면, 그래, 새로 신년도 예산을 확정해서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뭐 낸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1번은. 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괜히 또 이번 영상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한 2, 30분 안쪽으로 처리하니까 이번 영상은 교류장전 2개 정도는 나눠서 찍으려고 할 계획이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에는 교류장전 뒷부분 이야기도 한번 수다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지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영상도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특별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맘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냥 해봤어요. 내 맘이에요. 어쩌겠어요. 괜히 또 영상이 한 시간씩 길면 좀 보기 싫어할 것 같고 해서 그냥 한 30분 단위로 한번 끊어보려고 여기서 한번 끊고 어차피 33문제니까 그중에 16문제 했으니 다음에 이제 나머지 17문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다음 주쯤에 한번 이제 실제 시험지 한번 수다 한번 떨어보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